원자력 기사 기출풀이 2012년 원자력 개통공학 11번에서 20번입니다. 풀이 영상의 지속적인 업로드를 위해서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문제 풀이가 잘못된 경우 고정 댓글로 안내하겠습니다. 댓글을 통해 추가적인 문제 풀이 해설은 하지 않습니다. 대신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이 댓글을 통해 의견을 나누는 것을 추천합니다. 고정 댓글에 기출문제 파일 다운로드 링크 있으니까 프린트해서 보세요. 11번 한국 표준형 원전의 해결료 집합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표준형 원전 OPR1000하고 APR1400 같은 경우에는 해결료 집합제가 16x16이고요. 참고로 웨스팅하우스의 1000MW 원전의 해결료 집합제가 17x17입니다. 보기를 보시면 해결료는 17x17 정방향으로 배열되어 있다. 이거 한국 표준형 원전 같은 경우에는 16x16이죠. 1번이 틀렸습니다. 12번 금속 해결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가 늘 보여드리는 표죠. 해결료별 특징. 그 중에서 금속 해결료 보시면은 녹는 점 낮고 안정성도 낮고, 왜냐하면 높은 조사 손상을 받기 때문에 재처리는 쉽고, 기타 특성으로는 연소도랑 열 전도도 등 출력 관련 사항이 우수합니다. 그리고 금속 해결료 같은 경우에는 고속로에 사용이 됩니다. 고속로 같은 경우에는 참고 삼아서 냉각제로 소듐, 색바른 단면적이 큰 플루토늄을 활용을 하고, 즉 중성자를 이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증식이득, 브리딩 게인이라는 거를 계산하는 문제가 가끔 나오는데, 요거는 연료 생성률 나누기 연료 소모율로 계산하면 됩니다. 보기 3번 이산화 우라늄 해결료보다 녹는 점이 높다 돼 있는데, 여기 보면 녹는 점이 낮죠. 3번이 틀렸습니다. 13번 원자력 발전소 부식 형태 중 틈새 부식과 비슷하나 보호피막이 부분적으로 파괴된 경우, 혹은 재질이 비균일인 경우와 같이, 여기서도 중요합니다. 비교적 화학적 활성이 큰 부위부터 집중적으로 부식이 일어나는 형태를 무엇이라고 부르는가? 부식에 대해서 알아보면은, 부식은 용존산소가 많고 고온, 빠른 유속일수록 부식이 잘 됩니다. 부식의 종류는 먼저 응력 부식 균열이 있는데, 요거는 인장 응력이랑 중성자 조사가 원인으로 해결료 피복제나 증기 발생기 튜브에서 많이 발생을 합니다. 표면 부식은 빠른 유속은 보호막 생성을 저하해서 표면 부식을 유발을 시키고요. 이 표면 부식은 부식 진행 속도가 느려서 대처가 용이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식, 점식, 피팅, 이거 다 같은 뜻입니다. 한 곳에 깊이 뚫고 들어가는 부부 부식으로 화학적 활성화가 큰 곳에 발생을 합니다. 참고로 틈새 부식하고 점식 둘 다 특정 부위에 발생을 하지만, 점식은 화학적 활성화가 큰 곳에 발생을 하고요. 틈새 부식은 그게 아닙니다. 결정 있게 부식은 결정 사이의 경계에서 발생되는 부식입니다. 문제에서는 화학적 활성이 큰 부위부터 집중적으로 부식이 일어난다 라고 되어 있죠. 바로 공식, 점식에 대한 설명,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14번 냉각제 중에 존재하며 중성자 흡수 단면적이 커서 동물질로 작용하여 반응도에 영향을 주는 핵분열 생성물은 핵분열 생성물입니다. 동물질에는 가역성 동물질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운전에 따라 생성이 되는 동물질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운전으로 생성되는, 즉 핵분열 생성물인 주요 동물질로는 제논이랑 사마륨이 있죠. 이 중에서 더 중요한 건 제논이지만요. 따라서 답은 2번 제논 사마륨 되겠습니다. 15번 중수 제조나 삼중수소 분리 등을 위한 수소 동위원소 분리 공정으로 이용되지 않는 공정은? 요거는 제가 해설 조금 보완한 다음에 다시 영상으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16번 가학경소료형 원자력 발전소 냉각제의 수학 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수학 처리의 목적은 부식 방지, 오염물 침전 방지, 부식 생성물 감소, 산화 피막 감소 등이 있고요. 이를 통해서 해결료 건전성을 향상시키고 출력을 증강시킬 수가 있습니다. 먼저 용존산소 제거를 위해서는 기동운전 중, 즉 저온 정지 상태에서는 하이드라진으로 하고요. 출력 운전 중에는 해적 제어 탱크를 통해서 수소 기체를 삽입해서 합니다. 보기를 보면 저온 정지 상태에서는 하이드라진을 첨가하여 용존산소를 제거한다. 이거 맞죠? 보기 2, 출력 운전 상태에서는 수소 기체를 주입하여 용존산소를 제거한다. 이것도 맞죠? 참고로 pH는 수산화 니트륨으로 하고요. 부식 생성물은 과산화 수소로 제어를 합니다. 보기 3에서 동소는 주로 반응도 제어를 위해 사용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붕소는 반응도 제어를 위해서 사용하는 게 맞습니다. 따라서 3번도 맞고요. 하지만 4, 주기 초보다 주기 말에 붕소 농도가 높다라고 돼 있지만 운전이 될수록 중성자 흡수로 인해서 붕소는 감소하게 되죠. 따라서 4번이 틀렸습니다. 17번 액체 방사성 폐기물을 제형계수가 5인 이온 교환기로 처리하였다. 제거된 방사능의 비율은? 이게 가끔 나오는 제형계수 관련 계산 문제인데요. 제형계수는 처리 전 방사능 나누기 처리 후 방사능으로 계산이 됩니다. 제형계수가 5라는 거는, 이게 5라는 뜻은 뭐냐면은 만일에 처리 전 방사능이 1이라면은 처리 후 방사능은 0.2가 돼야 된다는 뜻이죠. 제거된 방사능 비율 같은 경우엔 처리 전 방사능 빼기 처리 후 방사능이니까 요거는 1 빼기 0.2는 0.8, 따라서 제거된 방사능은 80%가 되겠습니다. 답은 1번 되겠습니다. 18번 최근 개발되고 있는 고온가스 냉각로에 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저 같은 경우에는 고온가스 냉각로하고 고속 증식로 두 개를 구분해서 외우는 편인데요. 해결료 같은 경우에는 고온가스 냉각로에서는 세라믹 해결료, 고속 증식로에서는 유시나 금속 해결료를 사용을 합니다. 고온가스 냉각로는 냉각제는 헬륨, 감속제는 흑연, 요거 사용하지만 고속로는 냉각제로 소듐을 사용을 합니다. 고온가스 냉각로에 사용이 되는 세라믹 해결료 같은 경우에는 금속 해결료와는 달리 재처리가 어렵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보기 1, 액체 질소가 냉각제로 사용되고 있다. 요거 틀렸죠? 드라이 아이스가 감속제로 고려되고 있다. 이것도 틀렸죠? 그 다음에 세라믹으로 피복된 입자 상태의 해결료가 고려되고 있다. 요거가 맞죠? 따라서 답은 3번이고요. 또 보기 4 보시면은 원자력을 이용한 해수 담수화가 목적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해수 담수와 관련된 원자로는 SMR이 되겠습니다. 19번 우라늄 농축에 소요되는 비용을 기술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단위인 SWU, Separative Work Unit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SWU에 관한 문제는 암기사항이 조금 있습니다. 먼저 SWU는 우라늄 농축에 소요되는 비용 단위인데요. 단위는 kg 되겠고요. 그 다음에 계산은 농축 우라늄 질량 곱하기 농축도 V, 감손 우라늄 질량 곱하기 V 농축도 빼기 천연 우라늄 질량 곱하기 V 농축도,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 V 농축도는 Vx는 2x-1 로그 x 나누기 1-x, 요걸로 계산이 됩니다. 이 두 가지씩 모두 외워야겠습니다. 따라서 보기 4, 천연 우라늄의 질량이 클수록 SWU가 크다라고 되어 있는데 요게 커지게 되면은 당연히 요거는 작아지게 되겠죠? 따라서 보기 4가 틀렸습니다. 20번 해결료 피복제의 펠렛 피복제 상호작용 PCI에 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이거 시험 자주 출제되는 아주 중요한 문제죠. 순서를 보면 출력이 증가를 하게 되면은 핵분열 생성물이 출적이 되고 프레팅, 마모낭, 내경이 감소하는 현상, 그 다음에 크리프, 펠릿이 팽창하는 현상, 그러면은 내경이 감소하고 펠릿이 팽창하게 되면은 두 개가 만나서 PCI, 펠렛 피복제 상호작용이 발생을 하게 되고 이로 인해서 인장 응력이 증가하고 핵분열 기체에 아이오다인이 접촉을 해서 응력, 부식 균열이 발생을 합니다. 보기 1, 연소도가 낮은 해결료에서 발생하기 쉽다. 보기 2, 출력이 서서히 감소될 경우 발생하기 쉽다. PCI는 결국 출력이 증가하면서 발생을 하기 때문에 연소도가 높은 해결료에서 발생하기 쉽고요. 출력이 증가할 때 발생하기가 쉽습니다. 따라서 이거 두 개 전부 다 틀렸습니다. 보기 3, 응력 부식 균열과는 관계가 없다. 아니죠. PCI가 발생하면 응력 부식 균열이 발생을 하니까 3번도 틀렸습니다. 답은 보기 4, 요도에 의해 유발된다 되겠습니다.